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유착이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하세요? 첫 번째 할 거는 감별 진단이에요. 유착이 척추관 안쪽에는 다른 부분에서 있다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른 이유들을 다 감별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신경을 자극하는 증상이 있다면 그제서야 신경성형술을 통해서 시술을 하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술을 하면서 관을 넣어요. 관을 넣어서 주변에 조영제를 뿌리거든요. 조영제를 뿌려서 조영제가 유착이 안 돼 있다면 원래 공간으로 잘 예쁘게 퍼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착이 있다 그러면 조영제를 뿌리면 조영제가 가다가 막혀요. 그런 경우는 아 여기가 유착이 됐구나 하는 식으로 시술을 하면서 유착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착이 불분명한데도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을 뿌려줘서 통증을 좀 장기간 못 느끼게 할 수 있는 시술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일단 통증 조절을 위해서 권하는 게 일단 현재 추세긴 한데 중요한 거는 자 신경 성형술은 비용이 거의 한 MRI도 찍고 수술 후 MRI 내지는 신경 성형술에 대한 비용이 거의 풍선 확장술까지 하면은 250만 원, 그냥 하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총 비용이 적어도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계산이 됩니다. 근데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이 한 23,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신경 차단술을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내는 그 부담금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기준했을 때 한 5, 6만 원 정도에서 끝날 거예요. 결국에는 신경 성형술은 일회성 치료로 환자가 내는 부담 비용이 되게 높고요. 그 다음에 병원의 수익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무시를 못하겠죠. 거꾸로 신경 차단술은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 비용이 적죠, 낮죠. 대신 병원의 수익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하겠냐.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시술이나 주사 치료를 권유를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해볼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유착이 없더라도 이거를 시술을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거의 명확하죠. 두 개지요. 첫 번째 수익, 예. 두 번째는 시술 후 감통 기간이 길다, 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경 성형술을 선택할 때는 두 가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두 개지요. 첫 번째 비용 대비 효과, 두 번째가 적응증. 나는 과연 적응증일까? 이거 두 가지를 고민해 보시면 어떤 형태로 시술을 할지 조금은 방향성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성형술 이외에 추천해주고 싶은 치료 방법이 있으실까요? 일단 신경 성형술을 권유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은 수술할 단계가 아닙니다예요.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저는 빨리 통증을 경감시켜 주세요 라는 요구를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 신경 성형술보다는 신경 차단술을 더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비용 대비 효과 때문에. 그리고 저는 수술할 게 아니라면 안 아픈 몸 상태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요구를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재활을 보내드립니다. 결국 통증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아서 이걸 해결해 주는 형태인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약과 주사를 끊고 안 아픈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과 노력이 걸리더라도 같은 비용을 쓰면 통증이 없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 보자고 저는 접근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재활 치료를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결국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몸을 좀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움직이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서 몸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꼭 제가 추천해드린다 그러면 저는 재활 치료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신비한 건강사전 신경 성형술 편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읽어보고 리댓글을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